이강인 선수 부상 관련 소식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부상, 왼쪽 대퇴사두근 쪽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허벅지 앞쪽 근육 문제고, 8일은 이제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강인이 왼쪽 대퇴사두근 부상을 입었다. 이강인은 다가올 9월 A매치 기간 동안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27일에 있을 랑스전, 9월 4일 리옹전 결정도 확실시 되는 거고요.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도 파리로부터 이강인의 몸 상태에 대해서 확인했다. 기본적으로 9월 A매치 소집은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8일 웨이즈, 9월 13일 사우디 모두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 이강인 선수가 지금까지 어떤 경기 뛰었던 커리어를 보면 부상 자체가 많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죠. 그리고 특히 이제 마요르카도 없었고. 예, 사실상 없었죠. 어린 시절에 이때 몇 경기 정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빠졌었죠. 코로나로 그때 한 2경기가 빠졌었고. 이번 프리시즌 첫 경기 르바르전에서 그때는 오른쪽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그리고 이번에는 왼쪽 허벅지 앞쪽입니다. 아니 근데 이강인 선수 그 부상이 없는 선수인데 왜 이렇게 이제 부상이 좀 염려가 되거든요. 특히 이제 뭐 햄스트링 부상도 그렇고, 특히 이번에 부상을 당한 부위 같은 경우는 사두근 같은 경우는 결국 피로할 때 발생하는 부상이라고 얘기들 해요, 의사들이. 그래요? 특히 햄스트링도 그렇지. 햄스트링도 이제 방향 전환을 하다가 찢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좀 지쳐 있을 때 방향 전환이 잘못되면서 이제 찢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퇴사두근 같은 경우는 킥을 많이 하는 선수들이 부상을 당한대요. 힘이 순간적으로 빡 들어가고 막 이래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왼발을 다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을 다친 상태에서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을 때 뛰면은, 그러면은 또 무리가 가잖아요. 반대발에. 그렇죠. 반대발에 무리가 가면서 그렇게까지 부상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게 피로와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햄스트링 부상 당한 것까지는 조금 그래도 불운의 지점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원래 이강인 선수가 제가 그래서 개막전에 못 뛸 선발로 못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네이마르랑 베라티 보낸다고 하면서 갑자기 얘네들을 명단에서 제외해버렸잖아요. 아니 그때 이제 많은 우리 부버정을 포함해서 좀 전문가들이 그래도 개막전하고 혹은 길면 2라운드까지는 2라운드에서 뭐 교체 출전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교체로 내보내지 않을까. 그렇지.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이유가 전북하고의 평가전 있었잖아요. 그때 이강인 선수를 그냥 최전방에 있게 하면서 스프린트를 하지 않게 했어요. 좀 덜 뛰게. 그 얘기는 아직 회복이 확실하게 되지 않았다는 소리거든요. 이거는 팬 서비스 차원에서 넣은 거예요. 한국이니까. 그렇죠. 그냥 팬 서비스 차원에서 나와서 있기만 해라. 뛰지 말아라. 그런 의미였다라고 봤거든요. 그러면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개막전에 바로 선발 출전은 힘들겠다. 그러면은 이제 교체 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네이마르, 베라티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그때는 은바페도 2군에 있었잖아요. 그때까지는. 그렇죠. 그때는 약간 학명 막 이런 거였어. 그래서 관중석에서 봤잖아요. 은바페도. 그러면서 선수가 없으니까 이강인 선수가 개막전부터 선발로 나왔어야 됐던 거였고. 그러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또 추측입니다만, 르바르전의 그 프리시즌 1차전 경기 햄스트링 부상은 그래, 그 불운일 수 있다라고 보지만, 이 정도까지도 이번에 왼쪽 앞쪽 근육이 다쳤다는 건 그래도 개연성이 있다는 거네. 그리고 물론 햄스트링도 어느 정도 누적된 것도 있긴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월드컵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겨울에 열렸잖아요. 그게 그래서 다 망쳐놨어 지금. 지금 디애슬레틱에 뭐 칼럼까지 올라왔는데요. 어떤 게 올라왔냐면요. 과르디올라도 그런 얘기를 했고 클롭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지금 십자인대 파열이 유행점 번지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십자인대 파열이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결국은 다 피로 때문이다. 겨울에 있었던 월드컵 그리고 코로나 때 그렇게 밀려가지고 그게 모든 일정들이 밀렸던 거 플러스 최근에 이제 프리시즌. 그러니까 빅클럽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미국, 뭐 아시아 투어. 투어를 가잖아요. 심지어 토트넘은 호주 갔다가 싱가포르 갔다가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의 피로도가 쌓이면서 이게 큰 부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그냥 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좀 많이 아프거든요. 그건 이강인 선수가 사실 마요르카에서 지난 시즌 뛴 게 그전까지는 이렇게 많이 뛴 시즌이 없잖아요. 진짜
마요르카에서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거의 그 라리가에서도 상위권이에요. 네. 출전 시간이. 2,800분을 넘게 뛰었거든요. 2,863분인가 그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어쨌건 그게 뭐 은바페라던가 뭐 메시라던가 이런 선수들보다 더 많이 뛰었어요.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뛴 게 처음인데 그 사이에 월드컵도 있었고 그리고 월드컵도 갔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파리 생제르맹 와가지고 일본 투어 갔다가 한국 갔다가 뭐 이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부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그때 르아브르 전에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으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오지 말았어야 돼요 투어를. 그냥 푹 근데 이게 회복에만. 이강인이 없으면 안 되는 투어예요. 아시아 투어잖아요. 어쩔 수 없긴 했죠. 실제 일본에서도 이강인이 가장 많이 팔렸대요 유니폼. 네, 맞아요. 일본에서조차도 그래서 새로운 스타일 탄생이라고 파리 생제르맹 구단에서 직접 올렸을 정도거든요. 예. 판매가 레키프에서 올렸나? 예. 그 유니폼 판매가 가장 많이 됐대요. 이강인 선수가 네이마르보다도 더 많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누적되어 온 피로가 터진 거네. 그렇죠. 그냥 그때 다른 선수였으면 쉬었을 거예요. 안 데려갔을 거예요 투어에. 근데 이강인 선수는 아시아 선수고 한국도 가고 데려가야 되니까 네. 이게 사실 부상일 때는 비행도 무리거든요. 어. 결국 박지성 선수가 조기에 그렇게 된 것도 계속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그 장거리 비행이라고 선수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무릎에 계속 물 그렇죠. 찼다고 그랬잖아요. 아무튼 이건 좀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인데 일단은 지금 뭐 현지의 보도나 이런 거 보면 최소 4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이건 최소잖아요, 형. 아니요, 그게 아니고 여기는 사실 그렇게 부상 기간이 오래되는 부위는 아니에요. 그럼 원래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거간 3주 정도 나오고 3주? 햄스트링이랑 비슷해요. 예, 뭐 정말 경미한 경우에는 2주만 해도 복귀하기도 하고 3주기도 한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보도 내용 제가 프랑스어를 그대로 이제 봤었는데 베라티가 그 똑같이 사두근 부상을 당했을 때 그때 2주 빠졌었거든요. 조금 더 관리 차원 어차피 2주가 되면은 A매치 기간이 그렇죠. 이미 시작돼요. 네네. 이미 수요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이번에 또 부상을 당한 거니까 이번에 길게 좀 하자. 그러니까 A매치에 아예 그냥 빼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봐요. 만약에 그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근데 형 나는 내가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이 좀 이게 동의는 안 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비판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어찌됐건 선수가 다칠 정도로 그동안 혹사를 좀 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표팀 감독은 A매치에 뛰어야 된다 그러고 또 아시안 게임은 조기 소집돼 가지고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저는 그런 게 솔직히 좀 언짢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오늘 영상에 아예 얘기했죠. 얘기하면서 다른 곳에서 얘기하면서 만약에 10월 A매치 때 클린스만 감독이 부른다면 그때는 강하게 비판을 하겠다라고 영상에다가 남겼죠. 잠깐만요. 그 얘기는 이강인 선수가 어찌됐건 지금 9월 A매치까지 쉬어요. 뭐 부상 때문에 쉰다고 치면 그 다음에 아시안 게임 그리고 이제 10월 또 A매치 있고 그 다음에 또 일정들이 굉장히 빠듯합니다. 그러면 형 생각은 클린스만 감독이 10월 A매치 정도는 좀 배려해줘야 된다는 거네. 그렇죠. 그건 무조건 해야 돼요. 그거는 그냥 이강인이 아니고 다른 선수도 다 배려해줘야 돼요. 그거는 아시안 게임 간 선수들. 왜냐면은 아시안 게임 결승전이 10월 7일 토요일이거든요. 바로 연결되잖아 A매치가. 그리고 A매치 데이랑 연결돼요 바로. 근데 아시안 게임까지 그것도 아시안 게임 일정이 거의 이틀 3일 간격으로 엄청 빠듯해요 지금. 그 원래 아시안 게임 대회 자체가 짧으니까. 전 그래서 아시안 게임하고 올림픽은 선수 선발을 더 많이 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엔트리를. 이틀 만에 경기하고 할 거면은 그거는 엔트리 늘려야죠.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도리어 더 적잖아요. 맞아요. 더 적으니까 그러면은 거기 나가면은 부상도 발생할 위험성이 있거든요. 김신욱 선수 그렇게 막 핫했을 때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따고 그러고서는 부상으로 계속 고생했잖아요. 뭐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10월은 무조건 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만이 아닌 그냥 아시안 게임에 간 선수들을 아무도 10월에는 부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가 어차피 평가전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아시안 게임 끝나자마자 바로 A매치 경기가 있는데 그걸 부른다? 그건 미친 행위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제 부버 정리 말씀은 이강인이 이제 9월달에 어찌됐건 A매치 때 못 나가 부상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아시안 게임은 뭐 가야겠죠. 뭐 부상 회복되면 그리고 아시안 게임이 끝나면 결승전까지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10월 A매치가 바로 있다고. 그래서 부버 정리 말씀은 클린스만 감독님이 배려해서 아시안 게임에 출전했던 선수는 A매치 부르지 말아야 된다. 근데 저는 좀 불안해요. 부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럴 것 같아서 좀 불안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9월에 저는 도리어 클린스만 감독이 A매치에 부른 거는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아시안 게임 거기 가서 있는 것보다 그냥 유럽에서 있으면서, 왜냐면은 A매치 기간 끝나고 나서 곧바로 또 리그 경기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차출 규정이 없어요, 아시안 게임은. 없죠. 아시안 게임은 차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파리 생제르맹은 아시안 게임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불렀을 거예요. 그렇지. 예, 근데 그 황선홍 감독은 미디 소집해서 뭐 좀 훈련하고 싶어 하고. 그랬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강인 선수가 한국에 와서 훈련했다가 다시 갔다가 예, 다시 유럽 또 갔다가 중국으로 또 가야 되고. 예, 그랬을 위험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예, 제가 봤을 땐 그랬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A매치는 유럽에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국에서 있으니까, 거기가 웨일즈와 네, 잉글랜드에서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부른 거는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불렀을 때 그러면 만약에 클린스만 감독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저는 그러면은 그거를 조금 납득을 했을 거예요. 네. 이번에 A매치 유럽에서 있고 하니까 유럽에 그냥 비행 시간도 적고 선수 보호 차원에서도 그 이강인을 여기서 하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인정. 클린스만 감독이 한 얘기가 뭐였냐면요. 여기 뛰고 아시안 게임 가도 잘하는 선수들은 바로 잘한다. 그래서 바로 팀에 적응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러면 여기 뛰어도 되고 저기 뛰어도 되고 다 뛰어도 된다. 이 소리예요. 나만 쓰면 되겠다. 이 소리 처음 보고. 아니, 뭐라 그랬냐면 이강인은 아시안 게임 가면 30분 만에 적응할 수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요. 전 그 멘트가 굉장히 예, 겁이 났어요. 그걸 보면서. 어차피 너 여기 와서 뛰고 너 그럼 갈 때 되면 저기 가서 뛰어. 얘 어차피 잘하니까 그럼 또 저기 가서 불러고 얘 또 저기 써.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 다만 어쨌건 간에 모든 그 선수 선발에서 최상위는 A 대표팀이니까 그거는 맞지. 그러니까 A 대표팀 부를 때만 그때만 내가 가져갈게. 나머지 너네 마음대로 해. 처음 보였어요, 마치. 그 얘기가.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 유럽에도 있고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9월 평가전은 그러면서 대신 10월에는 빼줄게. 대신 10월에는 이렇게 얘기했으면 저 베스트. 저 그랬으면 박수 쳐줬어요. 이강인 생각 엄청 하네. 이렇게 느낄 텐데. 선수 보호라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랬으면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네. 얘기가. 어떻게 30분 만에 적응하니까 이번에 9월달에 우리가 하고 저희 가면 30분 만에 적응하잖아. 얘 이렇게 해야 말할 수 있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약간 좀 무서웠어요. 그 얘기가. 되게. 그러네. 이게 이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예.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이 너무 쌓여서 그렇게 보는 걸 수도 있어요. 전 그러니까 원래부터 또 클린스만 감독을 너무 싫어했거든요. 감독으로서의 클린스만은 원래 정말 이전부터 대표팀 우리 대표팀 전에도 독일 대표팀 저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 절대 안 된다. 그거 SNS에도 올렸었어요. 예? 저 사람만큼은 무조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올리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왜냐면은 무책임한 사람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독일에서도 욕을 엄청나게 먹었었고, 그래서 이제 클린스만이 한국 대표팀 부임했을 때 독일 그 F-프로인드라고 축구 잡지에서 놀리는 칼럼까지 올렸어요. 왜 저런 사람 데려가냐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 클린스만 다루는 법 해가지고, 한국 축구 팬 여러분들, 지금 당장 페이스북 앱부터 까세요. 맞아. 그 사람은 기자회견, 모든 걸 페이스북으로 가면 소식 더 먼저 접할 거다. 예. 그러면 당신은 기자보다도 더 빠르게 모든 소식들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클린스만이 놀더라도 또 걱정하지 마세요. 옆에 수석 코치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감독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헬리콥터를 꼭 해주세요. 맞아. 그거 알아. 예. 그것도 있었어. 그리고 맞아. 그 사람의 집은 캘리포니아입니다. 맞아. 예. 맞아. 캘리포니아에 있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그 빗고릉 이런 거 엄청 나왔었어. 맞아. 근데 이렇게. 근데 지금 딱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유 이런 거. 아니, 여기서는 지금 외유나 뭐 투잡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진짜 형님이 말씀하는 거 딱 보니까 진짜 선수 보호는 뒷전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 갑자기.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피로가 누적돼 있는 이강인 선수가 결국 이제 부상을 입었고, 그러면 아시안 게임 대표팀도 조금 서운하긴 한데, 일찍 소집해갖고 왔다가 또 갔다가 또 오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런 얘기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저 황선홍 감독도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뭐냐면요, 어차피 A 매치 기간에 소집이 되니까 그 기간에 우리가 데려가서 훈련을 하겠다 이렇게. 맞아요. 이것도 선수 보호라고는 1도 없는 그런. 왔다 갔다 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두 분 다. 예, 이거 좀 속상한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선수보는 좀 뒷전인 것 같고 어찌됐건 좀 성적 내야 되는 게 중요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그러니까 일정들이 미쳐요. 그러면 이강인 선수는 파리 소속을 거의 뛰지 못해요. 이대로면은. 근데 형 주전 경쟁은 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지켜봐야죠. 저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파리 생제맹에서 이강인 선수 밀어주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파리 생제맹 팬들도 이강인 선수 굉장히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 반응들 보면은 다들 이강인을 굉장히 좋게 평가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심지어 뭐 르파리지앵에서는 이제 이강인을 공격형 미드필더, 그러니까 메짤라로 써야 된다 왼쪽에 네. 이런 뭐 그럴 것이다 이런 칼럼들도 나왔고 유일하게 창의적인 선수니까 그런 역할을 그렇죠, 맡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쨌건 간에 아시안 게임 갔다 오죠. 그리고 만약에 10월 A매치 부른다 그러면 또 그러죠. 또 이제 빼자, 10월은 빼자. 네. 네, 아무튼 부른다. 예, 그리고 또 이제 11월에 또 A매치 있죠. 네. 아시안, 그러니까 월드컵 아시아 지역에서. 맞아요, 물론 뭐 맞아요. 이거는 다른 데도 다 A매치 기간이긴 네.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고 나서 또 아시안컵을 가요. 맞아요, 1월에. 예, 그러면은 사실상 1월 시작점부터 2월, 만약에 결승까지 가면은 2월 12일까지 빠지게 돼요. 그럼 거의 많은 경기도 엄청 빠지네요. 3분의 1 그렇죠. 정도가. 그러면은 이강인 선수 시즌에. 3분의 뭐 절반도 못 뛸걸요? 잘못하다간. 거기다 부상까지 발생하고 하면은. 그러면은 팬들도 슬슬 볼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파리 팬들도. 그러면 가장 형 여기서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현실적으로 들어와서 일정을 봤을 때 아시안 게임, 그러니까 부상을 당연히 회복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네. 아시안 게임은 토너먼트 정도부터, 그리고 결승을 간다면 10월은 좀 빼주는 거, A매치를. 그렇죠. 요게 베스트가 될 수 있겠네요. 저도 그게, 왜냐면 그 뒤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건 어차피 A매치 기간에 하는 거고. 그거 뭐 예선 같은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지역 예선 이런 거는. 그 아시안컵도 어쩔 수 없는 그건 어쩔 수 거니까. 없지, 아시안컵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운영의 묘, 배려 이런 거를 좀 그런 대화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이런 대안들이 있는데 아까 크린스만 감독의 그 얘기가 조금 와닿네요. 오늘은 조금. 예, 좋습니다. 이강인 선수 하루빨리 좀 부상해서 회복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복잡할 거예요. 본인도 아시안 게임도 그렇죠. 가야 되는데 몸 상태는 이렇고 또 거기다 가장 심적으로 압박이 뭐겠습니까? 파리 생제르맹에서 또 주전 경쟁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빠르게 회복해서 또 심적으로도 워낙 또 잘하는 선수니까 자신감 많이 회복해서 또 멋진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